안녕하세요. MG스림랩 문짱코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이드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킥은 말 그대로 몸통을 옆으로 누워서 스트림라인을 잡고 차는 킥 연습법입니다. 정상적인 킥을 제대로 찰 수 있어야 사이드킥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킥 1, 2편에 이어지는 킥 시리즈 3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드킥 연습을 단순히 롤링 또는 킥 연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이드킥은 어떤 것에 좀 더 포커스된 연습법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드킥은 측면으로 호흡하는 자세를 잡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유형 호흡을 할 때 머리를 들어 올려 호흡하거나 입 라인이 물 쪽으로 틀어지면서 사선으로 고개를 돌려 호흡하는 유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드킥 특성상 머리는 옆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므로 반강제적으로 측면 호흡에 더 집중되어 호흡하는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킥을 통해 자유형 할 때 호흡 반대쪽 팔 드랍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호흡하는 쪽의 팔은 컨트롤이 되는데 반대쪽 팔은 드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나 당장 수영하는 것이 급해 글라이딩 스위프 없이 그냥 팔이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팔은 추진력도 없거니와 체력 소모도 심해지겠죠. 하지만 사이드킥 할 때는 한쪽 팔은 뒤통수와 귀 사이에 강제적으로 홀딩을 해야 하므로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킥 연습이 지속되면 점점 호흡하는 반대쪽 팔이 머리 옆에서 기다리는 감각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팔에 대한 감각이 점점 개선되면 드랍이 되지 않도록 팔을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글라이딩 스위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드킥은 자유형 드릴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이드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드릴에 들어가면 25m 완주도 힘들거나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이드킥이 사전에 충분히 연습되어야만 리커버리 샤크핀 드릴 또는 원암 드릴 핸드사이드 같은 필수적인 자유형 드릴들을 보다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드킥을 연습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연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킥은 난이도 있는 연습법인 만큼 그만의 특화된 연습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킥이 처음이라면 당연히 버벅일 수밖에 없으므로 처음에는 보드를 잡거나 쇼핀의 서포터를 받으며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이드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 분배를 통한 스트림라인이 잘 잡혀있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바디라인을 옆으로 놓인 상태에서 한 팔은 손목과 더불어 앞쪽으로 올곧이 뻗어주고 다른 한 팔은 허벅지 라인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라인에 내려놓는 팔의 어깨는 반드시 호흡하는 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어깨를 닫으라고도 표현하는데 어깨를 닫아줘야만 온전한 다운킥 하는데 도움을 주고 추후 사이드킥이 기반이 되는 드릴을 할 때 정확한 자세로 리커버리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이드킥이 측면 호흡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머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통수와 귀 사이에 앞으로 뻗은 한쪽 팔을 가져다 놓고 얼굴 반쪽이 물에 잠길 정도로 최대한 수면에 깔고 간다 생각해야 합니다. 수경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호흡 라인은 호흡 시에도 수경 전체가 수면 위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아래쪽 수경 알이 꾸준히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킥 1, 2편에서 다운킥과 업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다운 업킥이 킥의 핵심인 만큼 사이드킥에서도 적용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호흡하는 방향으로 킥을 더 내려차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다운킥 라인이에요. 호흡하는 방향으로 차는 다운킥 라인 비율이 8이라면 그 반대인 업킥 라인의 비율은 약 2 정도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는 이유는 다운 워킹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체 라인과 호흡 라인을 보다 안정감 있게 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이드킥의 8:2 황금 비율 중요하겠죠?
킥을 찰 때 다리가 뒤로 가는 것은 곧 뻥킥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8대2 황금 비율이 아니라 그 반대인 2대8 혹은 0대10으로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깊게 찰 때 뻥킥이 됩니다. 이렇게 킥이 뒤로 가면 다리를 따라 어깨가 뒤로 젖혀지고 머리도 위로 들려서 전체적인 스트림라인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로 연습을 하면 아무리 해도 늘지 않고 힘만 드니 스택이 오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가 뒤로 빠져 몸이 V라인을 그려 저항받는 경우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힘 분배가 안 돼서 몸이 가라앉는 분들이 최대한 몸을 띄우기 위해 은연중에 몸 전체로 V라인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는 다운킥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허벅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바돼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킥 비율이 5대5로 가는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앞 5, 뒤 5의 비율로 차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5대5로 차는 게 중심이 잘 잡힐 것 같지만 사이드킥도 일반적인 킥처럼 다운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차야만 밸런스가 잘 잡히고 상체 라인 또한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또 5대5 비율로 차면 조금 오버된 업킥이 나옵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뻥킥이 만들어지거나 불필요하게 폭이 큰 킥으로 감각이 잡혀서 이상적인 8대2 비율의 킥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드킥을 연습해야만 하는 이유와 연습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이드킥에 대한 영법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연습이 선행되어야만 드릴과 같은 고급 스킬을 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수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 숙지해 주시고 꾸준히 사이드킥을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